안녕하세요. 포토스케이프 X 강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튜브 영상에 미리 보기 이미지인 썸네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크롬 브라우저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십니다. 크롬 창이 열리면 검색칸에 커서를 찍고요. 키보드의 한영키를 눌러 한글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증편이라고 입력하시고 키보드에 엔터를 쳐주십니다. 증편에 관한 여러 가지 검색 결과가 나오면 검색 메뉴 중에서 이미지를 클릭하십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셔서 도구라는 메뉴를 클릭하십니다. 도구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아래에 크기, 색상, 유형, 시간, 사용권에 관한 메뉴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를 찾기 위해서 사용권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클릭을 해주십니다. 유튜브 썸네일에 사용할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이미지를 찾기 위하여 크기 메뉴를 선택하시고요. 큼을 선택해 주십니다. 세분화한 검색 결과에서 첫 번째 이미지를 선택하십니다. 그러면 오른쪽 화면에 내가 선택한 사진이 크게 나오죠. 이 사진은 무료 이미지 사이트인 픽사베이라는 사이트에 사용자들이 무료로 사용하라고 올려놓은 사진입니다. 사진을 저장하기 위해서 사진 위에서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빠른 메뉴판이 나오면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을 클릭하십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대화 상자가 나오면 사진을 저장할 위치를 지정하셔야겠죠? 위치는 왼쪽의 폴더 창에서 내 PC의 사진 폴더를 선택하시고요. 앞으로 여러 장의 사진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새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새 폴더 클릭하시고요. 이름을 바꿔주실 거예요. 파란색이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고 백스페이스로 글자를 지워주시고요. 폴더 이름을 입력을 해주십니다. 폴더 이름은 영상 작업 사진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이름을 바꾸는 다른 방법으로는 폴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름 바꾸기 메뉴가 나옵니다. 이름 바꾸기 메뉴를 선택하셔서 다시 폴더 글자 바탕이 파랗게 나오면 이름을 입력하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사진을 저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폴더를 더블 클릭하여 열어주시고요. 파일 이름 칸에 커서를 놓고 백스페이스로 지워주십니다. 그리고 001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밑에 있는 저장 단추를 클릭해 주십니다. 그러면 사진이 저장이 됐죠? 인터넷 창을 닫아 주십니다. 인터넷 창을 닫으시고 바탕 화면으로 다시 나오셨어요. 저장한 사진을 편집하기 위해서 포토스케이프를 열어보겠습니다. 시작 단추를 클릭을 하시고요. 시작 단추에 있는 메뉴 중에 포토스케이프 X를 찾기 위해서 알파벳 P 쪽으로 가십니다. 자, P에 포토스케이프 X가 있습니다. 자, 포토스케이프 X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시작 화면의 고정이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시작 화면의 고정이라는 메뉴를 선택하시면 시작 화면에 포토스케이프 X가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정이 된 것이 보이죠? 자, 앞으로 시작 화면에서 선택을 하시면 좀 더 빠르게 포토스케이프 X를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포토스케이프 화면이 나오면 상단에 포토스케이프의 메뉴 중에서 사진 편집을 선택을 해주십니다. 사진 편집을 선택하시면
화면 중앙에 여기에 사진을 끌어 놓으세요 라는 글자가 있고요. 그 밑에 새로 만들기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새로 만들기 글자를 선택을 해주세요. 새로 만들기 상자가 나오면 프리셋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주십니다. 자, 프리셋을 선택을 하시고요. 유튜브 썸네일 크기인 가로 1280 곱하기 세로 720이라는 사이즈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배경색은 흰색으로 되어 있죠. 그냥 놔두시고요. 확인을 클릭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흰색 캔버스가 나옵니다. 가로와 세로 사이즈가 1280 곱하기 720 사이즈라는 게 아랫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인터넷 크롬에서 저장한 증편 사진을 넣기 위해서 화면 상단의 오른쪽에서 삽입이라는 메뉴를 선택을 하시고요. 삽입 메뉴 중에 스티커, 이미지, 텍스트, 도형, 돋보기라는 메뉴들을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중에서 이미지 메뉴를 선택을 해주십니다. 이미지 메뉴를 선택을 하시면 열기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요. 아까 인터넷에서 저장할 사진을 찾기 위해서 왼쪽 폴더 창에서 사진 폴더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오른쪽 화면에서 영상 작업 사진 폴더를 선택을 해주십니다.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시면 되는데요. 정확한 위치는 내 PC의 사진의 영상 작업 사진 폴더에 있는 것을 확인을 다시 한번 해주십니다. 저장한 001 사진이 보이시죠? 그런데 이 001이라는 사진이 보이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럴 때는 열기 상자의 오른쪽에 보기 메뉴를 선택하셔서요. 보는 방법을 변경하시면 사진을 그림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큰 아이콘으로 보기를 변경하시면 사진을 크게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사진을 열어주시고요. 캔버스에 사진이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사진을 선택을 하시면 이미지라는 상자가 나오는데요. 이 상자는 사진을 편집할 수 있는 상자입니다. 사진을 클릭을 안 하시면 이미지 상자가 다시 사라집니다. 다시 한번 사진을 클릭하시면 이미지 편집 상자가 나오고 있네요. 요즘은 유튜브 썸네일 이미지에 바깥쪽 테두리를 넣어주는 경향이 많은데요. 우리도 바깥쪽에 테두리를 넣어주기 위해서 오른쪽 상단에 사각형 메뉴를 선택을 해주십니다. 자, 사각형 메뉴를 선택을 하시고요. 사각형 상자에서 색상 단색을 클릭을 해주세요. 자, 클릭을 해주시면 색상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자, 두 번째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마음에 드는 색깔 아무 색이나 선택을 해주십니다. 저는 주황색 계열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색깔을 선택을 하시고요. 캔버스 바깥에 왼쪽 위에 모서리에서 드래그를 하셔서 사각형을 캔버스에 맞게 그려주십니다. 자, 사각형을 뒤로 보내기 위해서 사각형 위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맨 뒤로 보내기를 선택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다시 증편 이미지가 앞으로 나왔네요. 사각형과 증편 사진을 번갈아 가면서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사각형을 선택하시면 사각형 모서리에 조절점이 나오고요. 증편 이미지 사진을 선택을 하시면 증편 이미지 테두리에 조절점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각형 이미지를 다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색상을 바꿔보겠습니다. 색상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색상을 하나 다시 선택을 하셔서 바꿔주세요.
사각형 위에 있는 이미지 사진이 사각형에 비해서 조금 작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미지를 이제 키워보겠습니다. 이미지의 바깥쪽에 조절점에서 왼쪽에 있는 조절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왼쪽 조절점에서 마우스를 놓으신 다음에 왼쪽으로 드래그를 한번 해주세요. 사진이 왼쪽으로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시죠? 크기를 늘렸다 줄였다 한번 해보십니다. 그러면 크기는 늘어나는데요. 왼쪽 여백에 비해서 오른쪽 여백에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럴 때는 그림을 캔버스의 중앙에다가 맞춰주신 다음에 좌우로 같은 비율로 크기를 늘려주시면 되는데요. 자, 중앙을 맞춰주기 위해서 화면 아래 상태 표시줄에 우물 정자 모양의 격자를 선택해 주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4분할 격자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격자가 파란색 실선으로 나오면서요. 가로와 세로선이 만나는 중앙을 맞춰주시게 됩니다. 자, 이미지를 격자에 맞춰서 중앙으로 보내주시고요. 이미지의 크기를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왼쪽과 오른쪽의 크기를 같은 비율로 조절하기 위해서 반드시 키보드의 왼쪽에 있는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왼쪽 조절점을 늘려주시면 왼쪽과 오른쪽 비율로 크기가 같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가로, 세로 비율이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백 차이가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미지 편집 상자에서 가로, 세로 비율 유지를 해제를 해주시고요. 가로 사이즈만 약간 더 늘려주시면 세로와 가로의 여백이 같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증편 이미지의 크기 조절을 해주시고 유튜브 채널 이름을 올려놓을 직사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다시 직사각형을 선택을 하시고요. 왼쪽 모서리 쪽에서 직사각형을 드래그해서 그려주십니다. 크기를 적당하게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직사각형 위에 글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다시 오른쪽 상단에 텍스트 T 도구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미지 위에 텍스트라고 영어로 나오죠. 자, 여기에다가 글자를 입력하시면 돼요. 텍스트 상자 칸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내 농원 이름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한살림 농원이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자, 한살림 농원 입력을 하시고요. 글자체를 바꿔 보겠습니다. 자, 글자체 선택하신 다음에 마음에 드시는 글자체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네, 포토스케이프 X에는 기본 글자체밖에 없기 때문에 예쁜 글자체를 넣고 싶으시면 네이버에서 무료 폰트를 다운로드 받으셔야 됩니다. 자, 글자체를 바꿔주셨으면 텍스트 객체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크기를 작게 조절을 해주시고요. 아까 그린 사각형 위에다가 알맞은 크기로 옮겨 놓으십니다. 내가 입력한 텍스트에 여러 가지 효과를 넣어 보겠습니다. 텍스트를 선택하면 텍스트 편집 상자가 뜨는데요. 텍스트 상자의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외곽선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외곽선을 선택을 하시면 글자에 테두리를 넣어 주실 수가 있어요. 색상을 선택을 하시고요. 색상을 검정색으로 바꿔 주시면 한살림 농원이라는 글자에 테두리가 들어가는 것이 보이죠? 자, 테두리 두께도 굵게 또는 얇게 바꿔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테두리의 두께를 적당하게 해보시고요. 자, 나는 테두리 두께를 넣는 게 별로다 싶으시면 외곽선을 해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긴 그림자로 가보겠습니다. 자, 긴 그림자를 선택을 하시면 글자의 그림자를 길게 넣어주실 수 있어요. 유튜브 썸네일에서 많이 보셨죠? 자, 우리는 긴 그림자를 조정을 해서 그림자로 입체감을 살려보았습니다. 자, 다시 오른쪽 상단에 T를 선택하시면 텍스트 개체가 또 나오죠. 자, 이 텍스트는 앞에 한살림 농원이라는 글자의 개체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증편하면 폭신폭신하고 쫀득쫀득한 맛이 나죠. 그래서 텍스트 편집 칸에 입력 칸에 커서를 놓고요. 폭신 입력을 하신 다음에 엔터를 치시고 줄을 한 줄 내리신 다음에 쫀득쫀득이라고 입력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입력한 글자 개체의 크기를 조절을 해주신 다음에 위치도 이동을 해주세요. 자, 색깔을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단색 말고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가 있는 그라디언트로 색깔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라디언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라디언트 유형을 클릭을 하시면 여러 가지의 그라디언트 유형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에 드시는 그라디언트 유형을 선택을 해주세요. 색깔 이쁜 게 많아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그라디언트 유형을 선택한 것에 대한 확인을 눌러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그라디언트의 기타 옵션 화면으로 가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그라디언트의 여러 가지 옵션을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라디언트 옵션의 회전, 색조, 채도, 스케일을 조절을 한번 해보시고요. 마음에 안 드시면 기본값 복원을 눌러주시면 초기 상태로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아래로 내려오셔서 다시 한번 그라디언트 설정에 대한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글자에 외곽선을 넣어보겠습니다. 아까 설정된 긴 그림자를 해제를 해주시고요. 외곽선을 선택하신 다음에 외곽선 색상을 선택하시고 색상을 흰색으로 바꿔주시고요. 두께도 조절을 하셔서 알맞은 두께로 만들어 주십니다. 외곽선이 마음에 안 드시면 외부 강선을 선택을 하셔서 글자에 외부 강선을 넣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외부 강선에 대한 옵션도 조절을 하셔서 적당하게 해보십니다. 자, 다시 외부 강선을 해제를 하시고요. 우리는 외곽선으로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외곽선이 된 글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텍스트를 입력하기 위해서 T를 선택을 하시고 텍스트라는 글자가 나왔으면 증편 만들기라는 글자를 텍스트 입력칸에 넣어 주십니다. 단색을 선택하신 다음에 색상을 넣어 주실 건데요. 맨 밑에 있는 테두리처럼 보이는 직사각형의 색깔과 같은 색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색상에서 스포이드를 선택을 해주셔서 화면 아래에 있는 직사각형 색깔을 추출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글자 색도 직사각형 색깔과 같은 색깔이 되어 있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인터넷에 있는 색깔도 추출해서 가지고 오실 수 있습니다. 자, 다 되셨으면 글자를 적당한 위치로 옮겨 주시고요. 글자체로 가셔서 글자체도 바꿔 주십니다. 자, 글자체는 네이버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쁜 글자체를 선택을 하시고요. 화면 왼쪽 상단에 있는 레이어라는 글자를 선택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캔버스에 들어가 있는 개체들이 표시가 되는데요. 사각형을 클릭을 하셔서 숨기기를 해보십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죠? 다시 클릭을 해서 개체들을 표시를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내가 그려놓은 이미지나 개체, 글자나 스티커 같은 개체들이 지금 당장 필요가 없을 때는 삭제하지 않으시고요. 숨기기만 해주셔도 되겠죠? 자,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포토스케이프 X에서 저장은 항상 2번을 하시는데요. 레이어가 각각 분리되어 있는 상태인 나중에 수정 가능한 파일로 저장을 한번 해주시고요. 한 장의 이미지로 저장을 2번째로 해주시면 됩니다. 다 같이 저장을 눌러주시면 사진 크기를 확대해서 저장할까요? 라는 메시지가 나오죠. 캔버스 바깥으로 나간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오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저장 상자가 나오면 프로젝트 저장을 눌러주십니다. 나중에 계속 편집이 가능한 프로젝트로 저장을 하겠다는 뜻이죠. 바로 레이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프로젝트 저장을 누르시면 위치를 사진 폴더에 아까 만든 영상 작업 사진 폴더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파일 이름에 커서를 놓고 증편 만들기 썸네일 프로젝트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저장을 눌러주십니다. 다음 2번째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저장을 누르시고요. 아니오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레이어가 다 펴진 상태인 한 장짜리 이미지로 저장을 하기 위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프로젝트 저장은 나중에 편집이 가능해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위치, 내 PC 사진, 영상 작업 사진 폴더에 파일 이름은 프로젝트만 지워주시면 되겠죠? 자, 프로젝트 지워주시고요. 증편 만들기 썸네일이라고 있는 상태에서 저장을 클릭해주세요. 자,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